전식 전식 약제는 완화제와 흡입 방법은 모든 전식 환자는 호흡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약물 복용을 필요로 한다. 우선은 편하지만 또 부작용이 있으면 안 되겠죠. 자, 증상 완화제와 조절제, 완화제란 어떤 것이 있나? 뭐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다. 베타 항진성 기관지 확장제라 아드레날린, 또 이소프로테놀. 그러니까 아드레날린은 확장제라고 하는 거죠. 또 이것은 1901년도에 정제된 에프네핀이 처음 나온 이후에 베타 항진제의 갈막할 변화가 있었다라는 거죠. 베타2 항진제가 있고요. 이렇게 계속 해서 완화는 되지만 치료가 안 된다면 참 고생이겠는데요. 자, 즉시 기관지 정량식 흡입제가 있고 두 가지 스페이스 사용되는 스페이스로 이렇게 있고, 약제는 자, 베타 항진성 기관지 확장제를 흡입하는 또 다른 방법은 분무기를 가지고 이렇게 분무기로 종종 압력을 전달하는 공기나 산소 위에서 투여가 된다라는 건데요. 전기 압축기와 분무기는 분무기 설치 사용하고 세척하는 방법은 압축이 전원을 넣고 하고 이렇게 하고 정량식인 이렇게 해서 불소탄소를 해서 흡입기에 약제가 없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다른 즉시형 기관지 확장제는 새로운 제형 레바보레토리라 뭐 이런 것이 항진제라든가 항콜린제 이렇게 해서 카페인과 닮은 것이고, 이것은 그 마시는 증상을 완화시킨다라는 거죠. 완화시키는 약으로서 이런 것이 있다라는 건데요. 자, 기관지염 치료에 있어서 서로 보완적 역할을 하는데 즉시형 약제가 장기적인 천식 조절을 하지는 못한다. 조절 약물로 또 스테로이드가 또 있네. 6장에서 스테로이드는 천식증 자주 경험하지 않는다. 만약 천식이 스테로이드는 매일 약물을 복용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 우리는 몸에 이물질이 화학물질을 집어넣는 것처럼 느낀다. 우리는 보통 하루에 한 번 혹은 두 번 치약에 대한 의존성을 느낀다는 생각이나 부작용에 대한 두려움 없이 양치를 한다. 자유롭게 호흡하고 천식 발작에 대해서 보호하는 것에 치열을 하얗게 유지하고 또 충치를 예방하는 것만큼 중요하다. 조절 약물은 5가지가 있는데 항염증 스테로이드, 기관지 확장제, 차단제, 비만세포 안정제, IgE 치료 뭐 이런 것들이 있다. 항염증 스테로이드는 주요 조절인데 수십 년간 천식이 있어서 염증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 인체는 다른 종류의 스테로이드를 형성한다. 스테로이드는 현재 의학 치료에 익숙한 일부분이다. 스테로이드. 천식 약물은 직접적으로 폐로 흡입할 수가 있고, 스테로이드 피부 연고를 붓고 가려운 발색에 피부 바를 때처럼 스테로이드 사용하는 대부분 천식 환자들은 스테로이드를 흡입한다. 모든 스테로이드가 천식에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 흡입 스테로이드 즉시형 기관지 확장제를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흡입으로 통해서 한다는 건데요. 자, 스테로이드. 또 이런 약을 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의사분들이나 챙겨서 할 일이지 우리 민간인들이 하기는 어렵네. 전신 부작용이다.
병원에 와서 챙기고 잘 해서 평생 동안 관리만 하고 살아야 할 건가요? 흡입스테로이드 고용량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해서 만드는 거죠. 약에서 어린 성경의 스테로이드 영향은 스테로이드 호르몬의 영향은 몸 전체를 통하여 효과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성장과 발달을 하는 어린이에게 항염증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는 데 대해서는 항상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흡입을 통해서 투여하는 방법을 포함하여 항염증 스테로이드는 너무 어린 나이에 사용하면 폐의 성숙, 뇌 발달 혹은 뼈 성장을 방해할지 모른다. 장기 사용에 의한 부작용에 대한 우려는 많은 소아과 의사들이 어린이에게 흡입 스테로이드 처방을 꺼리게 한다. 이런 것을 어떻게 가지고 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흡입 스테로이드가 소 전식 질환에 있어서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안다. 흡입 스테로이드는 전상과 전식의 자극인자에 대해서 취약함을 경감시킨다. 스테로이드 전신 스테로이드 경구나 주사제로 스테로이드 약물은 신체의 모든 경관에 혈액에 의해서 운반돼서 전신 스테로이드로 이렇게 경구로 넣고 하는군요. 자, 담당 의사 스테로이드를 가지고 혈당. 자, 경구 스테로이드 단기간 사용에 의한 잠재적인 부작용들. 경구, 식욕 증가, 가처진 가식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짠 음식을 피하도록 하고. 자, 부작용은 여드름이 생기고, 그 다음에 혈당이 증가하고, 혈압이 증가하고, 불안감, 감적, 기복이 있고, 불규칙 월경이, 또 곰팡이성 질염이 있고, 뼈와 관절 손상이, 이스트 감염 크림을 바를 수가 있다. 또 할 수 있는 방법은 또 이렇게 바르면서 하지만 부작용은 피부가 얇아지고 먼기 잘 생기고 상처가 나고 백내장, 녹내장 있고 아유 경구 스테로이드. 자, 이렇게 해야 되는군요. 경구 스테로이드 단기간 사용에 의해서. 자, 장기 사용에 의해서 부작용은 뼈 골다공증이 생기고 근육이 약화되고 흔하지 않은 감염이 질환에 걸리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조절제는 뭐냐? 지속적 기관지 확장제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지속성 흡입에 다 자, 즉각적인 천식 증상 완화를 위해서 흡입하지는 마라. 이 약은 천천히 적용하기 때문에 즉각적인 증상 개선은 없다. 이런 것이 있고요. 또 흡입하는 세력 다른 지속성 기관지 확장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자, 첫째로 부작용이 흔해서 불안, 떨림 이런 것도 나타나고 사람마다 또 이렇게 혈중 농도가 높아지고 셋째는 또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정쟁 지성 베타 비만 세포 안정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수십 년에 걸친 그 연구 끝에 비만 세포, 호상구 같은 알레르기 세포에서 생성하는 류코트리엔이라고 불리는 염증 물질이 중요하다는 것이 밝혀졌다. 류코트리엔은 전식과 관련한 많은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 복용을 통해서 한다는 건데요. 비약물성에 대한 내용이 좀 많으면 좋겠는데 그리까지는 안 되는 것 같네요. 새로운 전식 치료제는 뭐 있을까? 또 보면은 최근 10년, 20년 사이에 전식 치료가 진보했는데 독자가 중년 나이라만 할아버지에게서 예전의 전식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서 산사시나무, 또 흰꽃, 독말풀 또는 흰독말분, 식물로 말린 잎으로 담배를 피웠다고 들었을 것이다. 흰독말풀에서 전식 효과를 나타내는 성분은 아트로피움과 같은 항콜린 기관지 확장제인데 부작용이 좀 더 많았다. 그 이후로 전식 치료에 기관지 확장제와 이것을 몸으로 전달하는 기구를 이용해서 오랫동안 사용이 되어졌다. 전식 치료가 많이 발전하긴 했으나 여전히 완벽하지는 않다. 전식 치료가 더 발전해야 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지금 사용 가능한 몇몇 전식 치료제를 함께 투여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중증 전식 환자는 전식 증상과 전식 발작으로 고생하고 있다. 이들 전식은 비교적 고용량의 스테로이드 정제를 제외하고는 다른 어떤 치료에도 잘 듣지가 않는다.
스테로이드. 그렇군요. 새로운 대사의 길이 열린다. 유전자 분석에 기초한 치료가 있다. 새로운 천식약은 옛 것으로부터 새로운 것은 새로운 흡입 스테로이드, 스테로이드네. 새로운 병갑약제가 있고 새로운 흡입기구 고안 해서 조금 업그레이드 되는 것 정도네요. 어떻게 인간이 언급할 것은 천식을 디자인하는 약들은 생체치료 시대 천식과 다른 알레르기 질환의 치료에서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 혁명. 어떤 혁명이 염증을 일으키는 분자나 염증 반응, 염증을 반응하는 저해 분자, 염증을 통해서 IgE 치료, 이 약제의 개발은 과학의 역작이었다. 이것을 통해서 혈액을 순환하는 이런 항체가 충분하지 않았는데 항체 어머니의 수업을 개발하도록 이끈 과학적인 접근법이 천식치료의 새로운 장을 열게 하였다. 뭐 하는 거죠. 유전자에 기초한 천식 연구는 일부 유전자는 우리 몸으로 들어가서 외부 알레르기를 인식하는 개개인의 경향에 영향을 미치는 단백질을 만든다. 대체 의학 치료에 대해서는 개방적인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일부 약제는 천연 소재로부터 개발된다. 전혀 의심하지 않고 대체 의학 치료를 따라갈 수도 있다. 동시에 대체 효과에 대해서 건강한 회의론이 있다. 일부 대체 의학 치료는 충분한 검증을 받지 않았고 효과와 안정성에 대한 증명된 바가 없다. 천년 의사로 정보를 가진 소비자로서 우리는 어디쯤 와 있을까? 대체 의학 치료법에 대해서 조의롭고 합리적인 결정을 해야 한다. 천식에 대해서 지압요법이 효과가 있다면 그 원역뼈 인대에 문제가 있을 때에 가장 효과가 있을 것이다. 지압. 동종요법의 역할은 동종은 유사. 또 다른 흔한 대체인 동종요법은 다른 말로 같은 것이 같은 것을 싫어한다는 원칙에 기초하는데 용량을 많이 줬을 때 병을 일으키는 약물을 소량만 주면은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표면적으로 동종요법은 천식과 관련된 알레르기에 대한 면역요법이나 알레르기 주사와 비슷해 보인다. 특정 알레르기에 대한 탈감작 요법을 시도할 때 서로 다른 비알레르기 있어서 이렇게 천식에 대한 동종요법을 연구한 결과 상반된 반응이 나왔다. 일부에서는 동종요법을 받는 환자에서 증상 호전이 있었는데 다른 연구에서는 동종요법과 속임약 사이에 차이가 없었다. 뭐 그럴 수 있겠지요. 허브의 효과는 어떨까요? 허브 천식 치료제로서 허브는 더 이상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머스타드 씨앗을 한 숟가락 먹도록 추천하기도 했다. 머스타드. 허브 생산과 판매는 제한되지 않고 있다. 허브. 그래서 천식 식이요법이란 게 있을까? 특정 지방산이 너무 많다. 또 다른 이런 마그네슘 항산화제, 특정 지방산 이런 것을 호주 멜버른에서 실시된 설문지에 가면 천식 환자에게 그들의 경험을 물어보면 대부분 환자들은 천식 증상을 더 좋게 할 수 있는 방식을 나름대로 연구해서 칼슘 보충, 비타민 C, 멀티비타민, 생선우유, 또 앵초오일, 허브 약재 등이 있다. 흔히 피해야 할 음식으로 꼽히는 것은 견과 우유나 초콜릿 같은 유제품, 소시지의 또 소금이 절인 양파, 비커 이런 것이 있다. 천식과 같은 증상을 일으킨다고 생각하는 음식으로는 적포도주, 치약, 글루타민, 방사능 같은 식품 첨가물이다. 이런 식품 가운데 포도주와 맥주뿐만 아니라 감자, 새우, 말린 과일 처럼 데 흔히 쓰이는 아황산염 같은 것이 따라서 아황산염을 제외하고는 식품과 천식 사이에 밝혀진 관계는 아직 없다. 식품에서 스트레스 줄이는 것이 천식 증강을 완화시킨다. 천식과 가민성 기도를 가졌다면 심하게 흥분하거나 심한 스트레스를 치료할 때 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스트레스, 천식과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는 보스턴에서 여기서 시도해서 천식 지지 그룹에서는 나는 발주동에 서로 다른 연령과 다양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과 함께 천식 지지 그룹에 있었다.
전식 환자들은 때때로 집에서 지지분개를 경험한다고 한다. 이게 다양하게